오늘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세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쉽지 않지 않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를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의 중요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반도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국제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국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우익 지도자들,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룹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도 우익 삼형수 이승만, 김구, 김규식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력도 다 공통분모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건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려의 건국 세력은 불교고 조선의 건국 세력은 유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우익 삼형수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분이 우리 기독교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방 직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해방 직후에는 사실은 좌익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 말은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속을 움직이는 세력은요, 박헌영의 제자들이 건국 세력을 이끌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좌익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좌우합작이라고 그러는데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좌익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1945년 9월 달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 군정 베닝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정세를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미 국무성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중요한 세력이 있다. 하나는 다수의 그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보수주의 그룹과 소수의 잘 훈련된 공산주의 그룹. 숫자적으로 보면은 보수주의 집단이 더 큽니다. 그런데 잘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그룹은 작아요. 그러나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잘 뭉쳐 있다고요. 잘 조직되어 있다고요.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잘 조직이 돼서 훈련이 된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와가지고 누구와 손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느냐? 바로 첫 번째 그룹, 다수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보수 세력을 자기의 파트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핵심에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되었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에 대해 잘 알죠? 원래 조선의 왕족이었습니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승만 박사처럼 한국 초기 교회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4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조선사회 엘리트들을 전도했다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도 바로 이승만 박사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야, 이분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미국 유학 보내자. 그래야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국제정치도 공부했지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일종의 뭐 안수만 안 받았지 목사님이랑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꿈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는 줄 압니까? 분명한 비전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 이승만 박사는 그 독립정신을 보면은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만장해요. 미국 가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환영받은 것보다도 환영받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해방되었을 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의지하고 국제정치를 했는데 미국 자체가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언제 왔느냐? 10월 16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방 공간에는요, 이 땅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절저번에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은 미국과 소련군 가운데 누굽니까? 소련군이 먼저 온 거예요. 한 달 먼저 온 거예요. 이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군이 9월 8일 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왔어요. 10월 16일 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한 일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옛날 미국 유학 갔다 온, 미국에서 알던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아직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일본에게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 군정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1945년에서 1948년 그 사이에 이 땅은요, 38선 이북은 소련이 주도하고 있었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소련 주도, 미국 주도 이것을 벗어나서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중앙집행위원이 23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입니다. 10명. 사실 해방 공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약 1%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3천만이 한국인이었는데 약 30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20만 명은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 있는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2천만 인구 가운데서 그 10만 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는 23명의 중앙집행위원 가운데서 1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 포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승만 박사에게 마음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옛날 3.1운동 때 기독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느냐, 지금 3.1운동 때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다. 3.1운동 때는 독립만세 불렀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리무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미국이 일본을 이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다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서 3.1운동 때보다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요. 이 호소에 목사님들이 많이 호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담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요, 조직의 천재입니다. 이승만 박사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와서 당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김구 선생도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당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한 당에 들어간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일종 시민단체니까 목사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나중에는 독립촉성국민회의가 되는 것이고,
독립적성 국민회가 그 1948년 선거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배출한 집단이 뭐냐? 독립적성 국민회의고, 이 회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독립적성 중앙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구 선생은요, 여러 종교를 전전했습니다. 원래 동학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 불교를 믿었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었어요. 마지막에는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가서는 독립운동하면서 교회를 다닐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여러 가지 여건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1945년 11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을 다시 먹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자로서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식 박사는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김규식 박사는 원래 고아나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어린 고아와 비슷한 김규식을 데려다가 우유를 먹이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아마 미국 유학생 비슷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또 세문안교회, 여러분들 장로교 통합측이죠? 통합측의 최초의 그 교회인 세문안교회 장로님도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가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경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머무른 지역이 중경입니다. 중칭이라고 그러죠. 바로 거기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교회 전도사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순애 여사, 그러니까 김규식 박사, 김순애 여사. 그 김순애 여사는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소래교회 신자입니다. 소래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뿌리가 제일 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규식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해방되자 내가 한국 가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45년 11월 20일경에 우리나라에 오고 바로 온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정동 제1교회, 정동 감리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고, 김규 선생은 자기 모교인 세문안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김구 선생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그러나 김규식 선생은 자기 오랜 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자기 모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 3.1운동 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사실 김구 선생은 막강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 선생은 그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도와주지 않냐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김규식 선생이 11월 23일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오신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0월 달에 왔죠.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이 11월 23일에 왔죠. 그리고 11월 27일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 조선 남부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뭐냐면은 전체 기독교 모임이에요. 왜 남부대회라고 했느냐? 38선 이북에는 못 가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전국을 우리가 한번 상의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인 것이 기독교 남부대회예요. 이 기독교 남부대회에서 뭘 결정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여러분들 해방되었을 때 여운형 씨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좌파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고요. 이승만 박사도 궁극적으로 임시정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에는 이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이승만,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뭘 선택한 줄 압니까? 우리는 여운형, 박헌영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이승만, 김구 선생의 그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조선 남부대회에서 우리 기독교 전체 모임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공간에서 한국 기독교는 분명하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소련이 마음대로 38선을 긋고 38선 이북을 못 가게 했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지도상에 38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 땅 위에 38선을 만든 건 소련입니다. 소련이 왕래를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걸 철폐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945년 11월 27일에서 모임에서 결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또 하나는 왜 한 나라인 우리 한반도를 둘로 나누느냐,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통일을 지지한 그런 단체입니다. 사실 좌파들은요 원래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남부대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이 우익 삼형수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분을 모셔다가 환영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이 세 분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환영 모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널리 회자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낫다. 김구 선생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승만 박사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세워질 나라는 기독교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옛날부터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3.1운동 때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평소 가지고 있던 지론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건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된다. 세 분이 다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막 사람들이 언론에서 왜 기독교 편파적이냐 이런 얘기, 별별 얘기 많겠죠.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와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생각했고, 김구 선생이 그렇게 생각했고, 김규식 선생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에 호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독립족성 기독교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독립족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독립족성 기독교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도왔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독립족성 이뿐만이 아니라 선전총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북한에서 올라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북한에서 올라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올라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는 선전총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앞장서서 활동한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기장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강원영 목사, 조양록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 그 선전 총본부 여기에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그 남부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혹은 38선 철폐를 원한다 이렇게 결의했을 때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 남부대회가 맞춰지자마자 곧 북한에서 12월 1일 그 이북 5도 연합 노예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장로교회가 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장로교회만 하나로 뭉치면은 전체 기독교의 70-80%는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문제를 남한에 있는 연합군과 상의해야 된다. 이승만, 김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북한에서 모인 우리 기독교 총회에서 뭘 결의했느냐? 대표를 파송해서 남한의 이승만, 김구 그리고 하지 사령관과 상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 세력과 혹은 민주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구 선생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11월 23일에 왔는데 제일 처음에 김구 선생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1945년 12월 달에 소위 모스크바
그 회담이 열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반도에 5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탁 통치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외친 것이 뭡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독립이 안 되고 다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다시 신탁 통치를 한다면 대한독립만세 외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건 못 받아들인다. 목숨을 내걸지라도 이것은 못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소위 유명한 반탁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이 반탁운동을 전국적으로 아주 조직해가지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해방 공간에 있어서 이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에 진행된 이 반탁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좌익들의 대모가 컸어요. 그런데 이 반탁운동은 근본적으로 소련에 대한 반대인 겁니다. 소련이 신탁통치를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이 원래 신탁통치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신탁통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신탁통치를 계속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신탁통치를 주장하게 되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거든요. 신탁통치를 누가 반대합니까? 이승만, 김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스크바 협정,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승만, 김구를 제거하려고 사실은 신탁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탁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김구를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소련과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다시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대규모 대회를 하고 반탁 시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하자면 이 위기, 좌익에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구 선생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약간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린 임시정부가 왔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정부다. 지금 미군정에서 일하는 경찰들 미군정 말 듣지 말고 오늘부터는 임시정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미군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쿠데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김구 선생을 불렀어요. 당신 죽고 싶느냐? 김구가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데 결국 타협을 했습니다. 그 명령, 미군정 말 듣지 말고 임시정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명령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김구 선생은 미군정의 미움을 받겠습니다. 저 사람은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너무나 과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1946년 초에 이승만 박사도 김구 선생도 코가 석자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독립적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파가 주도하지만 좌파도 끼워 넣어서 멋있는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형원 형이 거기 들어옵니까? 공산주의자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또 김구 선생도 반탁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기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미국의 눈밖에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펠로라고 하는 이승만의 친구이자 하지의 정치고문이 당신네들 둘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독립에 서지 말고 서로 하나로 뭉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가 되는 줄 압니까? 약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던 독립적성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와 김구 선생이 뭘 만들었냐면요, 비상정치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임을 합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 이름은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기억할 거 없고, 어쨌든 간에 이승만 박사의 단체와 김구 선생의 단체가 하나로 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서로 싸운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서로 힘을 합한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만든 단체 비상국민회의의 의장이 누군 줄 압니까? 김구 선생일까요? 이승만 박사일까요?
사실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제일 마지막 주석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옛날 대통령이었고 김구 선생은 현직 임시정부 주석을 바로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이미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를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정치적인 식견도 높고 국제정치도 잘 알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을 하고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국민회의의 대표가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김규식은 부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국민회의가 한 걸음 발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비상국민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해서 미군정 하지가 이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미군정의 공식적인 고문 자문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발전하면 이 민주의원을 대한민국 정부로 만들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 민주의원의 의장이 누굴까라고 생각합니까? 이승만 박사일까요? 김구일까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미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의원은 약간의 의회와 정부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승만 박사, 부의장은 김규식, 그리고 총리에 김구 선생이 있는 거예요. 총리는 실질적인 실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때부터 이제 우익 삼형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중요하고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중요한데 이 두 단체의 중요한 인물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사람이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좌익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박헌영이고 여운형인데 박헌영과 여운형은요 평생 싸우기만 했지 제대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익은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나중에는 뭐 서로 싸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정권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민주의원의 그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1946년 3.1절 기념대회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마친 다음 시간에 1946년 3.1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946년 3.1절은요 바로 이 민주의원이 주도하는 3.1절 기념대회와 그 다음에 여운형, 박헌영이 주도하는 3.1절 기념대회가 서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어느 쪽이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민주의원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김규식, 우익이 주도하는 이 모임, 서울운동장에서 모였는데 얼마 모인 줄 아세요?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몇십만 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운형, 김구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모임, 그것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해서 이룬 그 3.1절 기념대회 어디에서 모였냐면요 남산에서 모였습니다. 얼마 모였냐면 15,000명 모였어요. 15만 명과 15,000명 10대 1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해방공간의 우리 국민의 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1명 정도 공산주의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요 공산주의를, 해방공간에 공산주의를 한 줌도 안 드는 세력이다, 미국이 왜 한 줌도 안 드는 이 공산주의를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해방공간에 좌익이 셌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좌익을 지지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통 민주주의 세력이 모였던 그 3.1절 기념대회, 서울운동장 대회가 15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좌익이 했던 행사, 그 남산에서는 15,000명밖에 안 모였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우익 삼형수가 정치의 주도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승만 박사 아까 그 독립적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적성 중앙협의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어떠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김구 선생이 아까 반탁운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반탁운동을 하려면 정옥적인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외쳤느냐, 이 반탁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 내린 포구령 2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각급 단체와 그 다음에 교회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절도 없어요, 성당도 없어요. 각급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한다. 여러분들요, 김구 선생의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황해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김구 선생은 원래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해도 기독교인들이 김구 선생을 열심히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김구 선생이 제일 첫번은 정동 제1교회에 나갔습니다만은 그 뒤에 어디에 나왔냐, 남대문교회에 나갔습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교회에 끝까지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우익 삼형수가 해방공간에서는 세 사람 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해방공간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이 세 사람 다 우리 기독교인의 지도자로서 높이 존경했다고요. 그러나 중요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저번에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올 때는 김시정부의 주석이 김구니까 김구가 더 우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구를 약간 앞에다가 놨습니다마는 곧바로 이어서 서열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렇게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의원의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규식, 총리는 김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부의장보다는 총리가 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김규식 박사는 어떻게 정치를 해나갔는가. 원래 김규식은 우익 삼형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규식 박사는 약간 복잡합니다. 임시정부에 있을 때 제일 첫 번은 우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도와주게 되니까 소련도 갔다 왔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화합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산주의 보니까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우익으로 왔습니다. 바로 우익으로 올 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면서 나는 저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1946년 2월 달에 조선혁명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과 김익 선생이 손을 잡고 조선혁명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김원봉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익 선생은 이름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이름을 그냥 얹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1940년 2월에 조선혁명당에서 탈퇴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군정은요 김규식 선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머리가 스마트합니다.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김규식 선생은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김규식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규식 선생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더 이상 공산주의는 안 된다, 민주주의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과 소련이 뭘 했습니까? 모스크바에서 결정을 했죠. 모스크바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반대하는 일을 제안하면 소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소련이 누구를 싫어하느냐? 이승만, 김구 싫어해요. 이승만과 김구를 내세우게 되면 소련,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김구 빼놓고 소련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니까 김규식 박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규식 박사는 약간 온건하거든요. 우파는 우파지만은 온건하거든요.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간파라기보다도 말하자면 온건 우파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김규식 선생은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자인데 그렇게 과격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민주주의자인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 군정은 이승만과 김구를 소련이 싫어하니까 김규식을 내세워서 소련과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은 별로 정치적인 배경도 없는데 미 군정이 밀어주게 되니까 여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국내적인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김규식 선생을 도운 단체가 뭐냐?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 예? 이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는요 1945년 11월 26일에 창립됐는데, 이것도 뭐 남부대의회 그 결의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싫어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익 지도자 김규식이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독립적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김규식은 그럴 만한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김규식 박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다 우익,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라도 소련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기의 지도자는 미 군정과 같이 소련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서 하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였다고요. 여기에서 김규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엔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가 김규식 선생을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소련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포기해야만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의 지도자는 김규식 선생인데 김규식 선생이 전략상 소련과 적당히 대화를 해서 궁극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김규식 선생님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 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서 있는 우파의 중심에는 우리 성결교회 장로인 윤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 그룹이었고, 이쪽 중심에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강원용 목사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서로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되었냐, 8대 6으로 우리는 원래 정통적인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중간파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김규식 박사를 지지하는 일에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김규식 박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밖에 없는데,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가 김구 선생의 중간 노선을 회색분자라고 그래서 분명한 민주주의적인 기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지를 철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어느 쪽으로 간주하세요?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다 지지했는데 김규식 선생이 중간파로 가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 색깔이 이상하다, 회색 비슷하다, 그런 사람 우리의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지를 철회하고 그 지지를 이승만 박사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 박사는 우익 사명수 세 분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뜻이 공산주의와 타협해서 적당한 회색 정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7월 달에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규식 박사가 강사로 초대받아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신 입장을 분명히 해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데 당신처럼 회색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대상에 올라가다 그냥 사람들한테 끌려 내려왔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이 김규식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규식은 우익 사명수 가운데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승만과 김구 이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과 김구 선생은요 참 협조를 잘했어요. 이승만과 김구 선생이 둘이 합해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민주의원을 만들었다고 했죠. 의장은 이승만 박사고 총리는 김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단체는 상층 단체예요. 이것 말고 보다 더 큰 전국적인 단체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일이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슨 단체를 만들었냐, 이승만 박사는 독립적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단체예요. 또 김구 선생은 반탁운동을 하면서 반탁전국연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구 선생의 조직력이 더 많아. 왜냐하면 중경은
가까이 있었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별로 영향력을 만들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반탁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독립적성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독립적성 국민회의. 이 단체는 이승만, 김구 두 사람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 선생의 조직이 많은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요, 성격이 모든 걸 자기가 장악하지 않으면은 그런 단체에서 허수아비로 이러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총재, 김구 선생이 부총재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나 거기 안 가겠다, 총재 안 하겠다,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가 없이 부총재만 있었습니다. 이 독립적성 국민회의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장로교 목사님인 배은희 목사님이에요. 배은희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배은희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승만 박사가 1946년 봄에 전국 순회를 하는데 순회할 때마다 이 박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이 박사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써붙여라. 그래 이 박사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독립적성 국민회의에 총재 취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1946년 전국 남쪽 도시들을 다 순회하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이렇게 쭉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이승만 박사 우리의 주자 하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 남부 대회가요 전국의 정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남쪽에는요 좌익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니까요, 그 연설에 바람이 얼만큼 세게 불었는지 인민위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 독립적성 국민회의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제 6월 달에 총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바람을 힘입고 이제 총재에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뭉치면 이 박사 한 사람이요, 흩어지면 3천만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 정치 투자를 보면은요 아부할 때는 확실하게 하더라고. 이 박사 한 사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자. 1940년 가을에요 김구 선생도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국부 김구 선생님 오시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이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국부는 이 박사님 혼자면 충분하다, 그런 말 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김구 선생한테 정치자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자금은 이 박사에게만 주면 된다, 내가 필요하면 이 박사한테 달라고 했으면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서로 싸운 게 아닙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고 자기가 아마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요 명목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한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6월달 독립적성 국민회의 대회가 열리게 될 때 이 박사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 거 아니겠습니까? 왼손도 들어보세요. 왼손도 들었어요. 그러면 만세해보세요. 만세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승만 박사가 총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본 김구 선생이 뭉치면 이승만 한 사람이요, 흩어지면 3천만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구 이분이 한 몸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묘하죠. 이 둘 사이에 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46년 초에 이승만 박사 미국으로 외교를 가게 됐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내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움직여보겠다. 이승만 박사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하고 싸웠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하고 싸우고, 내가 미국 가가지고 하지를 몰아내고 내가 미국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김구 선생이 약간의 욕심을 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모든 조직을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조직 가운데 중요한 조직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민족통일총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적성 국민회의에
중요한 실질적인 실무자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배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박사가 지금 미국 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박사가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 조직을 다 흡수하려고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 박사가 미국 가면서 모든 조직에는요, 이승만 박사가 총재, 김구 선생이 부총재였어요. 총재가 유고 됐으니까, 미국 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내가 부총재가 총재를 대행하는 것이다. 내 말 들어라.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이랄지 배은희 목사님이 총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구 선생의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고도의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1947년 초에 이승만과 김구가 한판 붙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자기 나름대로 정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 전보를 보냈어요. 김구 선생, 내 말 들으시오. 내 허락이 있기까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김구 선생이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박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셌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 교과서에 김구, 이승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 순서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역사 교과서가 지금 무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요즘 나오는 거 보면요, 김구, 이승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의 조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도요, 대통령은 역시 이승만이에요. 자기는 거기에 부통령인 것입니다. 김구 한 번도 이승만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947년 봄에 일종의 작은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 말 미국 유엔에서 한반도를 총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소위 단독 정부라고 하는 그 제안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첫 번에는요, 김구 선생도 지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남북이 전체로 합해가지고 하나의 민주정부가 세워지면 좋지만은 소련이 이미 38선 이북을 차지하고 결코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소련의 말을 따라서 남한을 포기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서 소련과 협상해서 북한을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인데 하나인 국가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우선 남한만이라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주장은 우리 온몸이 병들어 있을 때 우선 살아있는 부분만이라도 살아야 그 다음 살 거 아니냐, 남한만이라도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이 남한의 힘으로 북한 살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김구 선생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한 몸인데 죽어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선택한 줄 압니까? 다 같이 죽자, 이것보다도 우선 살아있는 남한만이라도 먼저 살자, 여기에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하러 갈 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구 선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이승만 박사 편으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김구 선생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나러 북한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 못 가게 경교장 앞에서 그냥 거기에 누워가지고 못 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담을 넘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련과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한다? 그건 소련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살아있는 남한만이라도 살려서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남북 통일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김구 선생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 편을 지지한 거예요. 살아있는 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만들어 세워서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통일하자. 바로 이 세력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우익 지도자였는데 김구 선생이 중간파로 가면서 김규식 선생이 중간파로 가면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김규식 선생이 세문안교회 신자였는데 장로였는데 세문안교회 자체가 김규식을 반대했다고요. 또 김구 선생이 남대문교회 신자였는데 남대문교회 신자도 지금 김일성과 타협해서 나라를 만든다? 이거 헛된 꿈이다. 그걸 반대했다고요.
지금 현재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먼저 세워서 그 힘을 가지고 소련과 협상을 해가지고 남북 민주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차번에는 우익 삼형수였는데 나중에는 이승만 박사가 홀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 김일성 선생이 다시금 대한민국은 잘 만들어졌다, 유엔에서 1948년 12월 인정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인정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한때 1948년 봄에 북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남북 협상을 주장하긴 했는데 남북의 좌우 협상이 아니라 남북의 우익 협상, 북한에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거기 조만식이라고 하는 우익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로님이 있었어요. 조만식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님과 자기 남대문교회 신자 김구가 만나가지고 통일 문제를 한번 상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구 선생도 우익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49년 봄에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서로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입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승만 박사와 김구 이 세 사람 사이에는 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1948년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김구 선생 일생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가 없었더라면요, 해방 공간에 조선인민공화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의 반탁 투쟁이 없었더라면 소련 공산주의와 강력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김구 선생의 큰 업적입니다.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탁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요한 공헌입니다. 한 가지 실수는 뭐냐,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구 선생을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국제적인 정치를 분명히 알고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익 삼형수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지지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